시작합니다. 자, 원래 쭉 고려시대까지 같이 했다가 김성환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수업 잘 들었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일주일 동안 일단 다닌 다음에 다시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김성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되게 잘 해준 거를 보고 있다가 다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책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좀 다소 정신없는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학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다시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뭐 방식은 똑같아요.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이제 내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와야 됩니다. 이제 2학년 형들이랑은 전부 다 옆에서 다 수업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와야 되는데 걱정이 사실 좀 많이 되기는데요. 와서 이제 뭐 적응도 사실 해야 되고, 그런데 전부 다 마스크로 얼굴은 다 반틈 다 가리고 있을 거지.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뭐 이걸 제대로 봤다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난 아직까지 우리 반 애들도 잘 몰라. 8반 애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제대로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배치고사 칠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인식 자체가 잘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가지 학교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학교 시스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평소랑 달라요. 밥 먹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양치하는 거, 뭐 손 씻는 거, 모두 화장실 가는 거 전부 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상당히 힘든 한 주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이미 그걸 다 지나간 다음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시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겠네요. 저도 뭐 살다가 이렇게 처음이에요. 학교 와서 뭐 한 1, 2주 있다가 갑자기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리고 저는 지금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출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은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오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원래는 그때 고려시대 다 끝나가면서 조선시대부터 그냥 제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중기까지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함께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조선 후기이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사실 정치 이야기는 이 중에서 이제 역사에 조금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해왔던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 이야기 이런 거는 딱히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써먹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왜 그러면 조선이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나요, 나라가? 그거를 알려면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또 어렵거든, 이야기가 어려울수록 시험 문제 낸 사람들은 내기가 쉬워요. 또 이런 얘기하게 되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자, 농업 생산력이 일단은 향상됐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이제 생산력 자체가 올라간 게 맞기는 맞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표시해보라 그러면은 이겁니다. 이거. 자, 모내기법의 확산.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수능 칠 때쯤 되면은 뭐 몰라도 요거 하나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뭐하고 무슨 법 세 개 법 나오는 거 있거든. 그거하고는 항상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요거를 한번 꼭 중심으로 해서 봅시다. 일단은 조선시대 후기 오면은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양난, 이거 어려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양난, 두 개의 난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난리가 났어. 뭐예요, 보통? 그 전에 배웠잖아, 그지? 양난이라고 하면은 보통 임진왜란이랑 그리고 병자호란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중간에 정묘호란도 있었고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도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가? 물론 정묘호란 이런 것도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은 병자호란에 비길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요거를 양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고 나서 경작지가 일단 완전히 다 타버렸죠. 온통 약탈당하고 불에 타고 심지어는 토지대장 이런 거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어? 김성환 선생님이랑 했잖아. 그지? 양안이라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불에 타버리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생산력 자체가 떨어졌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타이밍에 들어왔는 게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게 확산이 되었다더라. 자, 근데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 여러분 중학교 때 전부 다 했었겠지만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우리 농촌 가면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야? 그렇지. 일단 봄이 되면은 모판이라고 하는 데다가 일단 벼를 심어. 이렇게 심어가지고 미리 싹을 조금 틔워요. 그지? 싹을 좀 틔워서 개를 갖다가 어디 심는 거야? 물로 가득 찬? 그렇지. 물로 가득 찬 땅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거. 논이랑 밭이랑 그래서 달라. 논은 어쨌거나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 논에다가 얘를 그 수경 재배하는 것처럼 콕콕콕콕 갖다 심습니다. 그 갖다 심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 모를 갖다가 심는 거. 그렇지. 모내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모내기. 그 이제 줄을 맞춰서 뚝뚝뚝뚝뚝뚝 전부 다 심는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럼 이렇게 줄을 쫙 맞춰서 모를 심어 놓으면은 일단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게? 기존에는 자 우리 원래 벼씨를 갖다가 그냥 땅에다가 뿌렸어. 직파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자 뿌렸어. 뿌리면은 여기저기서 벼가 이렇게 막 자랄 거 아니야. 자 자라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어떤 게 벼고 나중에 어떤 게 잡초고 이런 거 분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여름에 되면은 이제 더워지죠. 지금 여러분들도 가서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구분해서 파내야 돼요. 파가지고 또 잡초가 있네 이래가지고 푹 뽑아봤는데 우와 씨 벼다 이렇게 되면은 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뭐라 그래? 잡초 제거하는 거 김매기라고 하죠. 이 김매기 하는데 노동력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왜? 자 줄이 쫙쫙쫙쫙 가 있어. 줄대로 돼 있어. 자 그런데 저쪽에 줄에서 벗어난 어떤 식물이 하나 자라고 있다. 그럼 걔는 100% 뭐야? 잡초죠. 가서 제거하면 돼요. 그리고 애초에 잡초도 잘 안 자라. 왜? 다 물이니까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일단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이거를 하게 되니까 또 나중에 뭐도 하게 돼요? 자 벼를 갖다가 일단 전부 다 제거를 해냈어. 언제? 가을에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그거를 추수를 했죠. 추수하고 나면 이제 남는 땅이 휑하게 생깁니다. 바로 그럼 거기다가 뭐 하느냐? 벼 한번 심은 땅에다가 보리까지 겨울에 심어서 2배로 어쨌거나 작물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김매기 너무 헷갈릴까봐. 자 김매기 이 뭐냐면 이 잡초 없애는 거야. 잡초 없애는 거. 자 잡초 제거하는 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상당히 줄면서 옛날에 하나하나 다 비교해봐야 될 거 저쪽에 한 게 있네요. 쏙 골라내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노동력이 줄면서 한 사람이 경작 가능한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옛날에는 사람 수십 명이 해야 될 거를 갖다가 한 명이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 한 명이 와, 나는 그럼 옛날에 비해서 노동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아이고 편하다. 남는 시간에는 그냥 쉴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래요? 뭐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버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비해서 남아도는 그 노동력을 나는 그럼 어디에 쓸까? 똑같은 일에 투자하는 거야. 대신 뭐를? 땅 크기를 어떻게 해서? 훨씬 더 크게 해서. 옛날에 10사람이 하던 거를 나 혼자 해도 보니까 쉽다. 혼자 충분히 하겠다. 자 그러면
옛날만큼 내가 만약에 일을 빡시게 하면은 나는 옛날에 경작하던 땅 몇 배 크기를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한 10배까지는 그럼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옛날 노동력의 10분의 1만 써도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광작이라고 하는 요런 말을 쓰게 됩니다. 넓을 광자에 농사지을 작자. 넓은 땅을 혼자 농사를 짓는다.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자, 근데 그러면은 와 선생님 그러면 이때 되면 기술력이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막 넓은 땅을 농사 짓고 그러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세상이 되었겠네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공부를 갖다가 전부 다 일정치 이상만 열심히 하면은 전부 다 서울대 가서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힘들지 사는 게. 뭐 하려고 전부 다 막 학교 나왔다가 또 집에서 지금 인터넷 가지고 뭐 물론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려고 있겠어 그러면은. 그죠? 이게 경쟁 사회잖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작을 하게 되면은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경작을 또 하겠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은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이제는 누가 이렇게 땅 빌려주면은 내가 그 농사 지어줄게요. 그러면 땅 주인이 뭐라 그랬어? 아이 뭐 난 노동력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하고 내가 100% 다 먹지 마. 굳이 빌려줄 필요 있나? 잘 가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옵니다. 분홍으로 아주 일부가 성공은 해요. 일부. 뭐 지금으로 치면은 자 여기 서울대 가는 사람이 몇 명 나왔어. 그렇지. 이거 열심히 듣고 있는 너야. 네가 한 명이 얘 나왔어요. 자 그러면 네 옆에 친구들 전부 다가 거기는 못 가. 그럼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빈농, 가난한 농부. 이거 뭐 그냥 이래 좀 뭐 그런 있겠죠. 심지어는 임노동자 아예 내 땅이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 가서 임금 받는 노동자예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허드렛 일 해주고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 가서 일해주고 그 대가로 자기 돈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화됐다, 농민층이 분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모내기법 그냥 제일 중요하니까 저거 한 개 알아놓고 뭐 체크 하나 해놓을까? 자, 이게 모내기법의 역사 중요해요 이거. 자, 그리고 요거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다. 자,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쌀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어떤 거였어요? 옛날에는 쌀은 정말 이거 당장 먹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안 먹으면 난 죽으니까 어쨌거나 쌀을 지어서 내가 먹고 남는 거 거의 없고 겨울 되면 배고프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광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쌀도 어떻게 된다? 잉여 분량이 남는다. 그래서 쌀이 상품화되기 시작을 한다. 이제 사고 파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근데 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점차 늘어났죠. 그러면서 소작 밑에 하는 사람들도 소작료 내는 방식이 바뀌어요. 이때가 되면은 소작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변화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나오는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수확량의 절반을 바치는 타조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방식이에요. 원래 방식. 자 이거는 뭐냐? 타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같나 이거? 자 퍼센트. 그리고 이때 이제 바뀐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계약을 맺고 매년 일정액을 내는 도조법. 자 그러니까 도조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 나와 있네. 여러분도 뭐 PC방 같은 데 가면 하잖아. 정액제 정확하게 얼마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뭐 밑에도 보면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따로 설명은 안 해주는데 요거 읽어보면 대충 답이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타조법 하에서는 자 퍼센트야. 보통은 이게 몇 퍼센트냐면은 보통은 이제 옛날에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보통은 50%입니다. 내가 만약에 소작이면은 땅 주인한테 내가 그 해에 번 거에 50%를 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물론 이제 진짜로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원래 50 정도 일할 거를 100 정도로 했어. 그러면 물론 내가 버는 것도 많이 벌긴 벌어요. 대신 근데 뭐도 같이 늘어나. 그렇지. 뜯기는 양도 같이 늘어나. 100으로 내가 늘렸다 그래서 100을 다 처먹는 게 아니고 50이나 뺏겨요. 그럼 박탈감도 늘어나잖아. 그럼 이제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했겠지. 자, 그런데 일정액제가 나왔어요. 도조법. 자, 이러면은 자, 그 해 초에 계약을 합니다. 올해는 30 정도를 내시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이래 두 부류로 나뉘어. 30 정도를 내시오 라고 하면은 난 올해 30 정도를 충분히 벌었어. 여기다가 내가 먹고 살 만큼 조금만 더 해가지고 뭐 옛날처럼 비슷하게 해야지. 60 정도 했어. 그럼 이제 30 내고 30 먹고 아, 옛날이랑 똑같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그 중에서 근데 일부는 어떤 생각하겠어? 30 내고 나면 나머지는 그럼 다 뭐예요? 다 내 거야. 그럼 이제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기겠지? 나는 그러면은 3,007을 일하겠습니다. 가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전부 다 3,000에서 30 제외한 거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2,970은 다 내 겁니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남기는 게 많아지고, 남기는 게 많아졌다는 말은 잉여 생산품이 늘어나면서 상품화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개나 소나 다 농사 짓는 쌀보다 조금 더 이윤을 많이 남겨 먹을까? 내 마진을 충분히 채워줄까? 마진 좋아요. 어떻게 할까? 다른 걸 심으면 돼요. 좀 더 이율이 많이 남는 상품을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되는 게 목화, 담배, 채소, 약재, 인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상품 작물을 갖다가 키워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고구마, 감자 뭐 이거 뭐 그냥 했어요. 뭐 이런 거 넘어가면 되고. 여튼 요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타조법 대신에 이 도조법, 이것도 체크해놓고 도조법의 상품작물.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영정법과 대동법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어차피 전부 다 한번 하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일단 영정법도 있긴 있는데 대동법, 요게 특히 중요하죠. 특히 시험 문제 요 법 시리즈, 요 밑에 균역법 요거 포함해서 법 시리즈가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동법. 이렇게 헷갈리겠다. 영정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요거는 조금, 요거는 이제 2개. 다음에 균역법은 뭐 그다란 거 1개, 뭐 요쯤 됩니다. 난이도로 보면, 중요성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은 좋아요. 뭐 수능에 요거 하나 정도는 뭐 지문으로 나오든 답으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꼭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그래서 토지에 부과되는 게 전세, 그리고 이제 군역, 그리고 특산물 내는 거, 공납. 요거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적어보면, 자, 이거 땅에 붙은 세금, 군역 이건 뭐, 자, 여러분들 가잖아. 좀 쓰면, 자, 군대 가야 되는 거. 자, 공납. 그거 뭐냐면 이제 앞에 나와 있지만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 내는 거. 요거 3가지. 요 3개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영정법 이거를 부터 한번 봅시다. 영정법. 전세, 땅에 붙어 있는 세금을 내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옛날에 언제적에 조선은 세금을 가장 많이 뜯었을까? 당연히 의외로 세종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성군이시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잘 안 뜯었을 거 아니죠.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세금을 아주 철저하게
거기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 세금을 안 거둔 게 아니야.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세금을 많이 가져갔을 때가 세종 때입니다. 나중에 저 뒤에 막 무슨 우리 아는 뭐 고종이나 그럴 때 근대 가서도 못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요 세종 때를. 그러니까 세종 대왕이지. 대왕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원래. 자 그래서 세종 때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요거 중학교 때인 거 언제 했던 거 기억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 때는 나눴어. 이 아저씨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공평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갖고 있는 땅의 질에 따라서 세금을 6등분으로 나누고 전분 6등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눠놓으니까 이번에는 또 전하 제 땅 정말 좋은데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전염병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흉년이에요. 비도 안 오고 망했어요. 근데도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나요? 이제 대왕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 해는 좀 적게 거둘게. 그럼 되지? 요렇게. 그래서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또 몇 등분 아주 세분하게 9등분으로 쪼개놨어요.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세종 때는 시행을 했습니다. 전분 6등의 연분 9등법. 자,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면은 중앙정부에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자, 가서 네가 갖고 있는 땅은 품질이 이 정도고 올해 풍흉 정도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를 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세종 대왕이니까 가능한 짓이지 그 뒤에는 솔직히 거의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임진왜란 겪고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 대장이고 뭐고 다 불에 타버렸죠. 그래서 더 걷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느냐? 외란 이후 정부에서는 재정 수입을 보충하고자 이제 나서 풍흉에 관계없이 나왔죠. 그래서 토지 1결당 4에서 6두만 거두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4달러. 뜻이 그래서 뭐냐? 영정, 영원히 정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세종 때 막 그럴 때는 계속 바뀌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그냥 정했어. 어쩔 수가 없어. 이젠 세종 때처럼 그렇게는 못해. 나라 상태가 말이 아니야. 자, 그 다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자,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그죠? 좀 쉽잖아. 그 지방에 제일 많이 나는 게 특산품인데 예를 들어서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의 특산품은 뭐였게? 의외로 사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도도 변하고 여기가 도시화가 발전되고 그러니까 사과가 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옛날에 사과였어요. 자, 그러면 뭐 사과 내가 뭐 100박스 농사 짓는데 그 중에 한 박스 세금으로 내라. 뭐 쉽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철저하게 깔끔하게 이 지역의 특산품은 사과니까 너도 사과네 이게 쉽게 잘 안 되죠? 맞잖아. 당시 그 대구의 특산품이 사과라 그래서 대구 전 시민들이 다 사과를 키우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산골에 사는데 뭐 전복 같은 거를 세금으로 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산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호랑이 가죽을 내래 매년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기부터 부정이 심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라고 하는 요 임금님 때 생각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처음 대동법이 시행이 됐는데 내용이 그럼 어떤 거냐? 전하, 공납이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특산품 내는 게. 그러니까 뭐로 바꿔버리자? 그냥 쌀 냅시다. 사람들이 쌀은 농사 다 짓잖아요. 가장 또 큰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원래 공납 자체는 가구마다 내던 거야. 가구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거지도 사과 한 박스, 너 같은 완전 부자도 사과 한 박스, 너도 사과 한 박스, 나도 사과 한 박스. 불로공평하잖아 이거는. 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1결당 쌀 12두 또는 배나 무명 동전 등으로 이렇게 대신 내라. 보통은 근데 쌀이에요. 보통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지야. 난 땅이 아예 없어. 땅이 영결이야. 없는 거야. 난 거지니까. 그러면 난 이거 안 내도 돼. 그죠? 근데 너희 집은 완전 부자야. 그래서 뭐 토지가 뭐 이렇게 뭐 100개월 정도가 있어. 그러면은 계산 나오죠. 어마어마한 세금을 쳐먹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을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양반들이 상당히 불만이 컸습니다.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렇지만은 일반 농민들 같은 기준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정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봐봐, 옛날에는 이제 우리 임금님 저 지방에서 나오는 조기도 먹고, 그렇지, 굴비 같은 것도 진상 받아서 먹고, 공납으로 들어오면은 또 뭐도 먹을 수 있어. 뭐 제주도에서 귤도 좀 가져와라. 귤도 먹고 전복도 먹고 호랑이 가죽도 좀 입어보고 다 했는데 이제 온통 뭐만 들어와? 온통 다 쌀만 들어와. 와, 그럼 임금님 계속 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해준 상인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나와. 자, 여기 보면 대동법 시행 이후 등장한 특허 상인. 자, 공인, 대동법, 특허 상인.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급을 합니다. 비용을. 뭐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쌀 같은 거 많이 들어왔으니까, 쌀이랑 동전 같은 거 많이 들어왔으니까 미리 주고 니들이 가서 사와. 우리 조정에서 필요한 거 많으니까 전복도 사오고 뭐 귤도 사오고 다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쌀을 들고 지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받고 오겠지. 자, 그럼 받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유통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전국적인 유통. 이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죠. 상품화폐 경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돌고 그 사이에서 돈도 오가고, 이렇게 돈이 오가야지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이 자본주의잖아. 이렇게 해서 발달하는 데고 사람들이 많은 공헌을 했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이번 시간 마지막입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은 뭘까요? 균역법. 여기 또 엄청 어려운 말이 나왔다. 조선은 양인 개병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번에 교과서 특징이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교수님들이 썼나봐. 양인 개병제. 자, 양인 개병제는 뭐야? 양인. 일단 양인이면은 양인. 뭐 이거, 자, 조선에서 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포함해요? 자, 왜 양반 양인이죠? 중인 양인이죠? 밑에 상민 양인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뭐를 제외한, 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를 양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양인이면은 너희는 전부 다 뭐 개, 이게 모두 개자야. 모두 개자. 모두 개자. 너희는 모두 다 뭐다? 병사다. 너는 일단 양인 이상 전부 다 군대에 가야 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이면은 물론 남자지만 남자 국민, 성인 국민이면은 전부 다 뭐에 가야 된다? 군대에 가야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거를 안 지키는 특권층들이 그래서 이제 욕을 먹죠. 자, 근데 요때도 문제야. 어떤 문제예요? 군사 확보가 잘 안 돼요. 임진왜란 전에 벌써 일어났던 문제였어. 어떤 거? 사람들이 이제 돈 좀 있으면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잖아. 자, 만약에 지금 니한테 500만 원 내면은 조금 있다가 군대 안 가게 해줄게라고 누가 딜을 했어. 어떡할래? 뭐 대부분 안 간다. 너무 비싼가? 그럼 좀 줄여볼까요? 한 5천 원. 다 5천 원 내지 그냥.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를 안 갈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 보면 나와요. 장정 한 명당 매년 2필의 군포만 그냥 거두기로 나라에서 아예 그냥 나중에 되면 정해버립니다.
너희 그냥 세금 내.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군대는 저 가는 애들 보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두 필의 군포, 옷감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만 그냥 거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두기로 했는데, 자, 근데 뭐 이렇게 문제가 뭐 이렇게 많았어요. 중간에 이거 뭐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었냐면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겨. 이거를 가지고 중간에 장난치는 관리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군포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들어와서 이래 장부 보도하면,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장부상에 살아 계셔. 그러니까 그 군포 하나 아들내미가 아들이 마저 내있어. 알겠죠? 안 내면 그거 처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식도 하나 있네. 자식도 한 달 전에 나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 살이네? 한 살.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뒤에다가 7자 한 개만 더 쓰자. 17살. 오케이. 군포 내세요. 몇 개? 3개야 그러면은? 총 아니지, 3개 아니지? 총 6개죠. 그러면은 6필 내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또 옆 동네를 또 봐. 옆 동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망갔어. 그러면 그 사람 것도 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군포가 너무 많이 몰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양반은 군포 안 내도 됩니까? 이거 군대 안 가도 돼. 원래 원칙은 가야 돼요. 근데 안 가도 되는 것처럼 바뀌어버렸어. 이게 문제죠 이제. 이게 신분제 사회의 문제입니다. 양반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에 다 배웠죠? 그 전에 김선환 쌤 수업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어떤 방법이 생겨요? 뭐만 내면? 그렇지. 돈만 내면은 내가 양반이 될 수도 있어. 어떻게?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를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납속이라 그래서 그냥 돈 내면 내 신분 올려주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았어요. 양반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돈만 많으면은 양반이 되려고 하기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스스로 천민이 되기도 했다는 거. 아예 그냥 이제 나 천민이면은 아예 이거 안 내도 되니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나 그냥 천민 될래. 그 나중에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은, 자, 이건 남자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남자만 내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럼 이걸 내기가 싫어.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돼? 남자가 아니게 되면 돼. 자기 그걸 자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자가 됐다 그런 말인가?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실제로 그게 없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칼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악 자르는 거야. 물론 요즘에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씩은 뭐 이렇게 나와요. 군대 가기 싫어서 이렇게 막 부악. 근데 쉽지 않을 텐데 맞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영조 때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너무 군포 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 신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많은 안건들이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당시에 제일 좀 처리하기 쉬웠던 게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그냥 깎아줄게. 그래서 원래 몇 필 내던 거, 원래 2필 내던 거 한 필로 줄여줍니다. 한 필로. 디스카운트죠. 근데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는 일단 뭐 어느 정도 경감됐다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2필 받던 거 1필 받는 바람에 원래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세금이 많이 줄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무명 잡세, 말 그대로 그냥 잡세, 별 잡스런 세금을 갖다가 다 끼얹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군역의 폐단은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놓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남는 시간에 이런 거 대동법이랑 균역법이랑 이런 거 전부 다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이런 거 전부 다 나중에 시험 문제 냈을 때 여기 딱 나오면은 아, 이거는 균역법이구나, 요게 나오면은 아, 이건 대동법이구나, 요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서 중요하다고 했는 그대로 뭐 영정법까지는 아니지만 대동법, 균역법은 바로 중요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나머지 요 뭐 민영 수공업부터 해서 뭐 돈 얘기도 나오고 주르륵 뒤에 나오는데 그건 이거 다음 시간에 몰아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뭐 다음 시간께 조금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와 선생님 이번 것도 충분히 재미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어. 원래 경제 사회 파트는 좀 그래요, 느낌이. 그나마 뭐 문화는 괜찮은데 요거는 좀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감안하고 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전에 쉬는 시간에 좀 이렇게 잠도 좀 충분히 자고 그 전날에 이렇게 충분히 자고, 그래서 말짱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